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입니다. 2023년은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2024년은 어떤 그림일까요? 2024년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라스트 마일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1마일을 비유합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내렸죠.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의 경로보다 그 남은 라스트 마일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꽤 많습니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하락은 주로 공급 측면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특히 공산품 가격이 그랬죠. 팬데믹 때 물류가 꼬이고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공산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수요가 또 집중적으로 공산품에 몰리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었죠. 그래서 공급망 곳곳에서 재고를 엄청나게 쌓아 올리는 사재기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러다 물류와 생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급이 정상화되고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꿈틀거리면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가 하락세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산품 가격이 이렇게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서비스 물가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비죠. 팬데믹 때 가파르게 올라가던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 남은 것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큰 구도에서 보면은 두 가지 힘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산품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근원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제법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지표로 삼는 PCE 물가에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역시 모멘텀이 빠르게 꺾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CPI로 측정한 서비스 물가의 기저 흐름은 오히려 가속도를 내는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연준 기준지표에서는 몇몇 항목들이 물가 안정세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기저 인플레이션 흐름은 지금 3%를 약간 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포인트의 라스트 마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서비스 물가가 꺾여야만 이 라스트 마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물가는 오를 때도 더디게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속도가 느립니다.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 노동시장 영향력이 큽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은 원가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라스트 마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는 연준 긴축 정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좀 냉각돼 줘야 이 라스트 마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진단인 것이죠.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라든가 재무부, 정부 쪽에서는 이 라스트 마일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낙관하고 있긴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금리를 빨리 내려라 이런 주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 라스트 마일, 특히 서비스 물가가 어떻게 안정돼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올해 인플레이션 구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조기에 강력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시장의 압도적인 기대도 이 라스트 마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공급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플레이션 하락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공급망 개선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중국의 침체라든가 공급망 곳곳에서 쌓여 있었던 사재기 재고 이런 것들이 풀려나온 효과도 굉장히 컸죠. 어쨌든 공급 측면의 효과, 그 중에서도 공급망 개선의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그 공급망의 개선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공급망에 뭔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동 홍해 항로 차단 이슈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제법 올랐죠. 컨테이너 선박들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들은 민간 선박이라 하더라도 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 인플레이션 당시의 공급 문제는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증폭된 측면이 강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많은 걱정을 자아내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다행히 별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해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급망 교란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언제 어디서 불거질지 그 리스크는 더 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 이슈가 고조된 와중에 미군은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 기지를 타격하기도 했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쟁이 확산 위험에 놓였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급에서 중대한 교란이 발생한다면은 지금까지 이뤄왔던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공급 교란이라는 것이 항상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에 이를 정도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팬데믹 때 풀린 통화가 여전히 막대하게 시스템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통해서 경기를 계속 부양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공급 교란이 발생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조되기가 쉽습니다. 2024년을 조망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테마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때 금융시장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주식, 국채 수익률, 달러가 동시에 뛰어오르는 이른바 트럼프 범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성장 정책을 펼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와 금리와 달러를 견인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도입했던 대대적인 감세 정책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2025년 말에 끝나기로 일몰이 정해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감세를 영구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죠.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미국 재정 수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재정 수지를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가 되든 미국 재정 수지는 개선을 기대하기가 당분간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감세가 영구화되고 그러면 미국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죠. 지정학적 요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인플레이션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뛰어오른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고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중국입니다. 어쩌면은 2024년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사실상 위기 상태다라고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빚이 너무 많죠.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큰 축은 지방정부의 부채와 부동산 개발 투자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부실도 심각하게 쌓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부실은 1차적으로 제2금융권 투자신탁으로 이전됐습니다. 투자신탁에 문제가 발생하자 제1금융권, 은행들이 그 부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심각하게 불어난 중국 지방정부 부채의 대부분은 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떠안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쌓여왔던 거대한 불균형과 부실이 은행 시스템과 중앙정부로 이전되고 있는 중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벌어서 갚거나 빚을 빌려준 쪽이 큰 손실을 입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은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빚이 핵심부 은행과 중앙정부로 이전되는 중입니다. 빚의 절대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 심각해질지는 누구도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악화되는 중입니다. 중국 경제가 내년 인플레이션에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 정부가 이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아주 차원 높은 부양에 나선다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 세계에 가해질 수도 있겠죠. 2024년 새해도 결국 전망하기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